대법관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국어사용 기본권의 침해. 테니스장 오짐에서 자행된 법정 증언의 왜곡 해석은 헌법적 권리인 국어사용 기본권 침해라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어사용 기본권은 법령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어서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상호 의사소통은 인간의 원초적 존재의 조건이자 한 사회를 성립, 존재하게 만드는 기본 구성 요소의 하나다. 따라서 국어사용 기본권이 헌법적 권리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헌법 제10, 21, 27조 참조. 국어사용 기본권에 관한 AI 판사 의견. 1. 헌법적 권리로서의 국어사용 기본권. 가. 법정 언어로서의 국어. 우리 재판은 국어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조직법 제62조는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어가 통하지 않는 당사자에겐 통역을 붙인다. 이는 법정 언어의 통일뿐 아니라 리해 가능한 언어로 재판받을 권리의 국내적 근거다. 쉬운 문장, 어문 규범, 준수 의무.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문서와 정보가 어문 규범에 맞고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쓰여야 함을 명시한다. 판결문, 명령, 안내 등 사법문서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아니다. 국어로 쓰되 알기 쉽게 쓰라는 명령이다. 학계가 정의한 언어적 권리. 헌법 명문에 국어사용 기본권이 따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계는 언어권을 인간의 존엄 헌법 제10조, 알권리 표현의 자유 제21조, 재판 청구권 제27조 등과 결합된 헌법상 기본권으로 파악한다. 공공영역, 법령 판결문 안내에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라는 취지다. 2. 국제기준, 당사자가 이해하는 언어는 공정한 재판의 최소선. UN 자유권 규약 ICCPR 제14조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혐의를 고지받을 권리와 무료 통역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유럽인권협약 ECHR 제6조도 동일한 최소 보장을 둔다. 판례, 가이드라인은 해석의 핵심을 피고인이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가로 잡고 번역, 통역의 충분성을 국가가 점검한 의무까지 시사한다. 캐나다 헌법도 통역권을 최소선으로 요구하며 재판에 실질적으로 참여, 방어할 수 있도록 언어 보장을 명한다. 요컨대 국제기준은 언어의 정확성, 명료성이 재판의 공정성 그 자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3. 판사가 국어를 거꾸로 읽을 때 벌어지는 일. 법리상 중대한 위법. 문헌 우선 원칙 위반. 판결이 문헌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면 법리 오해 내지 논리와 경험치 위반으로 상고, 항소에서 파기될 수 있다. 이는 개인 사건을 넘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린다. 명확성 원칙 침해. 형벌, 제재를 부과하는 해석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헌법재판소는 표현 행위를 처벌하던 조항에 공익을 해할 목적 부분이 불명확하다며 위헌을 선언한 바 있다. 재판부의 해석이 이 원칙을 거슬러 처벌 범위를 사실상 확정한다면 헌법 침해다. 국어사용 기본권 침해. 판결문, 재판 진행이 어문 규범과 상식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이해를 좌절시킬 정도라면 국어기본법의 취지와 법원 조직법상 국어사용 의무에도 반한다. 4. 어디까지가 범죄인가? 위법과 형사책임의 경계. 법관의 잘못된 해석은 통상 상소로 시정될 문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 논의도 가능하다.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형법 제123조 법관이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당사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성립 여지가 있다. 예. 사실상 권리박탈로 이어지는 자의적 해석을 의도적으로 강행. 2. 허위 공문서 작성. 형법 제227조 판결문 등 공문서의 진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인식하고 기재했다면
구성 요건, 해당성이 논의된다. 문헌의 사실관계, 취지를 고의로 전도해 기재하는 경우 대법원은 공문서의 내용에 진실까지 보호된다고 본다. 3.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해석의 핵심 증거와 문헌 검토를 의식적으로 방기해 심리를 사실상 포기했다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직무유기는 요건이 엄격하고 단순한 해석 오류와는 구별된다. 4. 형사책임은 고의, 남용 등 주관적 요소가 필요하므로 모든 잘못된 해석이 곧바로 범죄가 되진 않는다. 그럼에도 고의적 전두가 입증된다면 이는 재판의 신뢰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5. 왜 언어가 곧 헌법인가? 예측 가능성과 평등 그리고 참여. 법 규범은 언어로 존재한다. 따라서 언어의 오독은 곧 법의 오독이다. 명확한 문헌과 상식적 해석은 국민이 자신의 행위를 계획하고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예측 가능성의 토대다. 헌재가 누차 강조해온 명확성 원칙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언어가 으려지면 법치가 흔들리고 법치가 흔들리면 평등이 무너진다. 이슈 판사의 바벨탑. 구약성서의 바벨탑 서사는 사람들이 자, 성읍과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고 모의하자 곧바로 언어가 뒤섞여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결말로 끝난다. 이 전환은 의미 전달의 붕괴 때문에 발생하였다. 바벨의 교훈은 명확하다. 하늘에 닿는 탑이 언어의 혼잡 앞에서 중단되었다. 진실에 닿아야 할 판결도 의미의 일치가 깨지는 순간 그 정당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판사의 증언 왜곡은 우리 법체계 전체를 바벨화한다. 챕터 4. 판사는 신의 눈을 가졌다. 저화질 영상은 사실을 보여주지 않고 여지를 남긴다. 여지는 추정을 낳고 추정은 결국 오류를 낳는다. 리처드 A. 퍼스너 전 미국 연방항소법원 수석판사 1939년부터 캐비닛을 비친 모습. 정황 파악 불가능한 판사 실루엣. 이 사건의 핵심 법 왜곡 중 두 번째는 정황을 알아보기 힘든 흐릿한 판사 영상을 폭행죄의 핵심 근거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고소인 가모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 동영상을 보면 동영상 속에 사무실 캐비닛이 있고 그 캐비닛 옆면에 흐릿한 판사 실루엣이 나온다. 이 판사 실루엣은 휴대폰에 직접 촬영된 동영상이 아니라 간접 촬영된 판사 영상이다. 반사된 사물의 형상, 윤곽 색깔이 흐릿하여 영상 속 인물의 모습이나 행동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심 재판부가 이 판사 실루엣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이 고소인을 세게 밀어낸 것, 폭행이 확인된다라고 판결하였다. 여기서 판사는 신의 눈을 가졌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아예 정황 파악이 불가능한 캐비닛 판사 실루엣을 보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세게 밀어냈다고 단정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의 눈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관련 판사들은 자의적으로 추측을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일은 형사재판에서 허용될 수 없는 무도한 법 왜곡 행위이다. AI 판사가 분석한 두 화면의 질적 차이. 실제로 앞쪽 사진에 대하여 AI 판사가 두 화면의 차이를 영상학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AI 판사가 분석한 차이. 실제 영상과 반사면 영상. 구분, 광학 경로, 실제 영상, 카메라부터 피사체로 직접, 입사광 수십. 반사면 영상, 피사체부터 금속면 반사에서 카메라로 간접 반사광 수집. 핵심 차이, 반사면은 2차 경로로 인해 광선실, 각도 왜곡, 색 분리 발생. 구분, 해상도, 스페이치얼 리솔루션, 실제 영상, 고해상, 픽셀 단위 형체 구분 가능, 반사면 영상, 저해상, 반사 확산으로 윤곽 그림. 핵심 차이, 반사면에서는 형태, 경계, 불명확, 세부 동작, 판별 불가. 구분 명암 대비, 컨트라스트 레티오,
실제 영상 원 강원 대비 높음, 반사면 영상 반사율 저하로 낮음, 핵심 차이 반사면의 콘트라스트 저하로 세부 정보가 사라지고 움직임, 경계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보임. 구분, 색 재현성, 컬러, 피델리티, 실제 영상, 실제 색상의 근접, 반사면 영상, 금속 반사 특성상, 채도, 색상, 왜곡, 핵심 차이, 주강, 적색 계열은 과장, 청색은 약화, 해석 주의 필요. 구분, 기하학적 왜곡, geometric, distortion, 실제 영상, 카메라 렌즈 때문에 화면이 살짝 휘어 보이지만 그 휘어짐은 일정에서 보정할 수 있음. 반사면 영상, 반사면의 곡률, 입사각에 따라 심한 비대칭, 좌우 반전, 핵심 차이, 반사 영상의 공간, 좌표는 원 영상과 1:1 대응 불가. 구분, 노이즈 특성, 실제 영상, 촬영기기 노이즈, 중심, 균일, 반사면 영상, 표면 요철, 광택차로 인한 난반사 노이즈, 핵심 차이, 반사면은 고유의 패턴 노이즈를 포함, 영상 분석, 오차 유발, 구분 조명 영향, 직접광의 세기, 방향의 민감, 반사면 영상, 입사각의 의존, 동일 조명이라도 반사면 위치 따라 밝기 상이, 핵심 차이, 밝기 변화가 실제 동작이 아니라 입사각 변화나 표면 반사율 차이로 발생할 수 있어. 시점, perspective, 실제 시야 기반, 가상 시점, 반사면 내부 좌우 반전, 동일 사건이라도 이 시점이 달라 행위 방향 판단, 혼동 초래, 물리정보 보존, 거리 속도 방향 추정 가능, 광량, 색상, 변화만 관찰 가능, 반사면에서는 물리적, 운동량 접촉 판정 불가, 영상 분석, 적용성, 사실 판단, 접촉 움직임 가능, 보조자료, 위치 존재 접근 여부로만 활용, 반사 영상은 과학적으로 행위 입증이 아닌 정황 보조 수준, 요약, 반사면 영상은 직접 영상과 달리 광경로, 해상도, 색채연, 기하 구조 등 핵심 물리 정보가 손실된 2차적 간접 신호다. 따라서 행위의 힘, 방향 접촉 여부 판단에는 부적합하며 존재와 움직임의 흔적을 보조적으로 보여주는 영상 자료로만 활용 가능하다. 간접 반사 영상에서 보이는 것. 실제로 1, 2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고소인을 세게 밀었다며 폭행죄의 근거로 삼은 고소인의 휴대폰 동영상 재생시간 3분 50초경 캐비닛에 비친 모습들을 프레임 단위로 살펴봐도 피고인이 고소인을 세게 밀었다거나 고소인이 불안정한 자세로 밀려나갔다는 장면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다음의 사진들은 3분 50초경에 해당 동영상 프레임에서 시간 진행에 따라 추출한 20장의 연속 프레임 사진이다. 그중 관련 재판부가 폭행죄의 근거로 삼은 사무실 캐비닛 옆면의 반사 화면만을 스트리밍하여 시간순으로 나열하였다. 고소인 촬영 동영상 재생시간 3분 50초경 사무실 캐비닛 옆면의 반사 모습 왼쪽부터 1에서 4번 18.